사업 설명을 할게요. 여기 불 꺼주실래요? 네. 다들 꿈이 있었죠, 그죠? 있었죠, 그죠? 저도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제 꿈이 뭐였을 것 같아요? 막 툭툭 던져보세요. 가수? 아니, 가수 아니에요. 영화 배우다. DJ? 아니, 저는 원래 꿈이 그 미술가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고, 그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로, 뭐, 미켈란젤로 막 이런 분들을 보고, 나 나중에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꿈을 이제 막 키우고 있는데 꿈을 이렇게 걸거치는 사람도 생기죠, 그죠? 걸리적거리게 하고 꺾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 이제 미술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전에 반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외부, 그 경연대회도 가가지고 상도 타고 해가지고 자신감이 막 이제 이렇게 넘치고 막 그럴 때 그분이 딱 오시더니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 그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린 게 철인 28호라는 로봇이었어요. 철인 28호 아세요? 알면 굉장히 오래된 인물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만화 영화인데 마징가 지토보다 그 전에 나왔던 그런 만화 영화인데 저는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걸 그렸어요. 멋있게 그리고 막 했는데 선생님이 딱 오더니 미술 시간에 무슨 장난을 하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확 꺾였죠, 그죠? 본인이 제일 지금 생각나서 그리고 싶은 거 그리라고 했는데 뭐 갑자기 뭐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해서 외부에서 뭐 소방차 경연대회나 뭐 이렇게 비원 같은 데 가가지고 하는 것들은 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꺾으니까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또 이제 그거를 옆에서 또 이렇게 부추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 너 미술하면 나중에 가르치기도 힘들고 돈도 못 벌고 막 그러니까 나 미술 안 해 그랬더니 싹 웃으시더라고. 그래 이제 공부해라. 근데 이제 그때 미술 막 했으니까 공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바닥에서 막 굴러다녔어요.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 이제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었어요. 반장도 하고. 걔하고 저하고 이렇게 짝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드라마 보면은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전교 1등하고 꼴등하고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옆에서 공부 잘하는 녀석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뭐 금묵자흑, 군주자적 그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물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물들기 시작하더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더 큰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금묵적 이렇게 써 그런 느낌의 그 제안을 하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여기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겠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 따라서 쭉 그 하게 되면서 보면은 꿈이 있고 현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 꿈이었던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꺾어지기 시작했고 대신에 현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막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가 예비고사 시절이에요. 예비고사는 연합고사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능 전이에요. 전에. 그때는 이렇게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점수가 탁 나와요. 그러면 이제 쫙 큰 거를 이렇게 딱 펼쳐놓고 점수에 맞춰서 이제 학교 정하고 과 정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는 정해질 때가 아직 고3 때까지 아무것도 안 정하고 딱 보고는 그냥 거기서 정해서 간. 저게 딱 나왔는데 점수가 딱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점수를 이렇게 딱 보는데 제가 뭘 좋아한다 그랬죠? 미술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돈도 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건축공학이 딱 나오는 거예요. 건축은 건물도 디자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술도 있고 돈도 벌고 좋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오케이 하시고 어머니도 좋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하고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는데 돈하고
내가 원래 했던 거하고 맞추는 게 건축이었으니까 건축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나오고 공군장 교류를 나와서 그 제대하면서 바로 설계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꿈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직접 디자인했던 건물 중에 하나예요. 구로동에 있던 거, 요건 역삼동에 있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디자인한 것 중에 좋아하는 거예요. 했던 것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고, 뭐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공장이었어요. 태평양 물산 공장하고 본사가 같이 있던 건데, 이게 주변이 싹 바뀌면서 지금은 아예 그냥 몰 같이 돼가지고 되게 더 좋아졌더라고요. 이거는 철골 골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역삼동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TV 보면은 설계사무실 소장 막 이러면은 그 건축학 개론, 이 건축학 개론은 감독이 저희 연대 건축가 후배예요. 그 친구가 건축을 안 하고 영화를 하면서 이걸 찍은 거라서 굉장히 현실감이 많은 그런 작품이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랑 비슷한 케이스, 막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였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 보면은 진짜 멋있죠? 정우성하고 손예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그러니까 건축사들 멋있게 나와요. 그러면 경쟁률 막 올라가요, 그래. 근데 이제 저도 건축사를 따는 해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는 영화일 뿐, 실제는 저렇게 그냥 찌그러져서 이렇게 담배 피고 쪽잠 자고 막 이런 게 이제 설계사무실의 현실이긴 해요. 꿈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고 현실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건축사도 따고 저희 손예진 부자 이쁜 와이프를 젊은 와이프를 그냥 데려왔어요. 이쁘죠, 그죠? 음. 결혼하고 그러니까 제가 건축사를 땄으니까 건축사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8대 전문직인데 그 도장 찍을 힘만 있어도 뭐 그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거로 될 줄 알았었어요. 근데 실제는 그 8대 전문직 중에 거의 20% 정도 대에서 매출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건축사는 20% 정도 되는 거예요. 매출이 200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하면은 계속 적자라는 거예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 다른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20%가 실제로는 빚 좋은 개살구라는 그런 게 맞는 게 변호사, 회계사 그 중에서도 다 돈 버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파산해요. 빚만 잔뜩 지고 제 설계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사업을 하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사에 직장인으로서 있다가 제 전문직 자영을 사업을 해서 오픈을 했다가 이제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건설 그 주택 부문에 들어가요. 매미안. 그래서 근데 이제 건설회사는 편사님도 아시다시피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을 하고 편사님 같은 케이스는 토목은 또 지방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12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대우라는 게 이제 돈이죠. 급여를 많이 받았어요. 급여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많이 냈는데 문제는 이게 점점 내가 있는 편안함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어느 해 보니까 조선일보에 이제 저런 그림이 나와요. 저 해에 제가 잘렸어요. 구조조정하면서 명예퇴직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뭐 권고사직이죠. 사람이 많이 이제 일감이 없으니 다들 잘라야 된다. 그리고 정년이 60세가 됐기 때문에 미리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야 이제 정신 차리고 봤더니 뭐 26만 명이 강제 은퇴됐고 뭐 49세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근데 본인은 73세까지 살고 싶고 하는데 결국은 다 스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50세 넘어서 55세 이 정도 됐을 때 다들 자기 잡이 없어지죠. 일이 없어지죠. 그게 왜 그렇게 됐나 이렇게 봤더니 더 문제가 생기는 게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저까지 이제 제1차 베이비붐인데 또 2차도 있어요. 68년부터 74년생까지 한 1600만 명이 좀 있으면 다 은퇴를 하게 돼요. 근데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25년을 벌었는데 45년을 쓰게 돼요. 아무도 직장 다닐 때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할 이유도 없었고 남들처럼 뭐 생활을 했으면은 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지금 뭐 그 영사업자분들이나 뭐 밖에 그 일하고 계신 남편 사장님들이나 지금 이제 25년 동안 쫙 벌었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대한 그 대책이 서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퇴직금하고 뭐 위로금 받는데 보니까 사내 이제 대출 같은 거 좋아요. 삼성 그런 것들이 저리로 막 대출을 막 해주거든요. 그것도 잔뜩 받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 까고 하니까 뭐 위로금 퇴직금 받은 거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위로금도 많이 주긴 했는데 그래도 막 잘라나갔어요. 45년 동안 그 은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 해가지고 조사한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월 310만 원? 이건 전국적인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300만 원이라고 하고 했을 때 보면은 45년 동안 17억이 있어야 돼요. 저건 17억이란 돈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집도 있고 애들 다 그러니까 결혼 다 시키고 뭐 그 부모님 다 안 계시고 막 이랬을 때 본인이 쓸 수 있는 돈 17억이지 실제로는 집 있는 사람들 자기 현찰 갖고 이렇게 다 낸 사람 있나요? 없죠. 저희 집도 그거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1년에 한 평씩 이렇게 내 거 이렇게 내고 있는데 막막한 알면은 깜짝 놀랄 사항이었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나와 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라도 깨닫고 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생 이모작을 한번 해보자 하면은 별별 것들이 다 있어요. 카페 뭐 제일 많은 게 치킨이고 그죠? 그런 컨설팅 전문하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떤 건물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많죠. 그죠? 저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저걸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잖아. 그죠? 그냥 남들이 잘 된다니까 그냥 가서 그러니까 나도 해볼까? 뭐 이런 사항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보면 되게 서글픈 게 뭔지 알아요? 건축하는 사람은? 인면 디자인을 뭐하러 하냐? 건물 파사드를 왜 저거를 내가 이쁘게 디자인을 해놔? 저기다 전부 다 간판을 붙여놓는데. 그죠? 저게 뭐 어떻게 생긴 건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름 건축가는 저기다가 막 이제 뭐를 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거기다가 저거 다 붙여놓으니까. 그래서 아예 요즘에는 그냥 그 상가 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간판 붙여놓을 그러니까 부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디자인을 막 해요. 법적으로 간판도 2개밖에 못 붙여요. 하나 붙이면은 이 간판 하나 뭐 이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고 요즘은 디자인적으로 시에서도 막 이제 관여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전 것들에 대한 거는 그냥 이제 성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두고 있죠. 저 많은 사항에서 새로 그냥 나이 들어서 한번 60 넘어가지고 한번 뛰어들어 봐 해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85%가 원래 5년 안에 거의 90%가 망하고 있을 거예요. 5년을 못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나 간판하는 사람이나 그쪽은 굉장히 잘 되겠죠?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뭐 회전율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 많이 보셨죠? 그죠? 국민연금. 어저께 윤석열 또 저기 대통령께서 연금 개혁해야 된다고. 개혁하는 건 당연 딱 저거밖에 없어요. 더 내고 늦게 가져가든지 덜 받든지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막 정권 때마다 막 그냥 퍼주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미 예견돼 있던 사항이었거든요. 계속 적자가 날 거라고.
근데 연금 받아가지고 국민연금 받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이게 원래는 저거예요. 대학생들 그 공모전을 한 거예요. 이제 대학생 애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거의 한 20 몇 년을 그 연금을 냈는데 제가 받는 게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50만 원 가지고 아까 310만 원이 그 한 달에 그 최소의 그 필요한 돈인데 150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없죠. 행복하게 잘 살 수 없죠. 그죠? 이분들도 보니까 그때 제가 이거 봤었는데 그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나와서 그 수준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와봤더니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부르는 데도 없고. 특히나 이과는 좀 다행인데 저는 이제 이과라서 이제 계속 취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나와서 지금 이제 감리회사에서 설계 담당을 하고 LH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과라서 그리고 건축사라서 어떤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제 일이 연장이 되는데 문과 쪽에 있던 그분들 임원들은 나와서 진짜 갈 데가 없어요. 60 넘으신 분들이 나와서 본인이 어떤 그런 좋은 회사를 차리지 않는 한 이렇게 막 쓰려고 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죠. 그죠? 나는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쌩쌩한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낡은 태물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택배 일하고 은퇴하는 순간 모든 전화번호는 다 끊깁니다가 맞더라고요. 저도 딱 나왔는데 전화가 여태까지 이제 매일 전화가 막 오잖아요. 막 이제 일 때문에 막 오고 했었는데 그게 딱 끊기고 나니까 친구들 안부 전화 정도 가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전화가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면서 하나 둘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퇴직하면서 뭐 만나자는 얘기조차도 없는 거예요. 서로 뻔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봐야 뭐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해요. 옛날에는 나 때는 이랬는데 너는 좀 어떠냐? 나도 그래. 뭐 그럼 어디 갈 만한 데 있냐? 없어. 우리 술이나 마시고 뭐 그냥 돈 있는 사람은 가끔 골프라도 치자고 하다가 그것도 점점 힘들어지니까 골프도 안 돼. 그럼 당구를 치자 막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젊은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제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한 그쪽 위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저희 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암울한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좀 막연하긴 한데 제가 이것도 이제 여기 와서 저희 아메이에 와서 알게 된 사항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근데 죽을 때까지라도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실제 현실이에요. 그리고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이게 지나고 나니까 저게 맞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은 분들한테는 이거를 미리 여기 와서 알게 된 게 엄청 다행인 거예요. 저같이 나중에 와서 느끼게 되면 조금 늦어요. 더 빨리 알 수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저희가 현금 흐름 4분면을 보게 되면은 왜 내가 아니면은 나 같은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하고는 힘들어 할까 하는 것들이 바로 나와요. 저기 보면은 4분면에 봉급생활자가 있고 자영업 전문직이 있고 사업가가 있고 투자가가 있어요. 봉급생활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죠. 그죠? 봉급생활자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일을 해요. 자기 몸하고 시간하고를 다 투자해서 월급하고 바꾸는 거예요. 잡이 있는 거예요. 일이 있은 잡. 근데 여기서 좀 낮으면은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되죠. 그죠? 이제 내 일을 갖게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간하고 내 몸하고 투자를 해서 돈하고 바꿔요. 제가 여기 자영업에서 그 전문직 자영업을 했었잖아요. 전문직 자영업에는 의사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그게 전에 어벤져스 중에 저기 있죠. 닥터 스트레인저? 그분이 원래 뭐였죠? 의사였죠. 근데 사고가 나가지고 손을 다쳐요. 손이 다, 뼈가 다 부러져. 의사가 손을 다치면 그것도 외과 의사가 그러면은 할 게 없는 거죠. 그죠? 자기는 수술 전문하는 사람인데 손을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몸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도 자기 몸이 이제 없어지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입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나중에 이제 막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잘 나가지만 실제의 의사들이 겁내하는 게 자기 손 다치고 막 이런 것들, 자기가 아프면은 출근을 못하니까 출근을 못하면 돈이 안 들어오죠. 건축가는 좀 나아요. 자기 직원들한테 막 시키면 돼요. 그럼 걔들이 막 해요. 그럼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되거든. 도장 찍어가지고. 그래서 좀 낫다고 했는데 저희는 뭐냐면은 너무 많이 뽑았어요. 제가 7천 몇 번인데 지금 거의 2배 이상 15,000명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뽑았어요. 무슨 우루과이 라운드가 뭐 들어온다 해서 해외에서 막 그 전문직들이 막 들어오는 거를 오픈해야 되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힘을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더 뽑은 거예요. 그때 막 그 건축사도 그렇고 뭐 변호사도 그렇고 막 엄청 뽑았어요. 대응하려는 그러니까 그걸로. 근데 실제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그 국내가 이렇게 폐쇄적이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냥 사람만 엄청 뽑아놓으니까 수요하고 공급에 딱 법칙에 따라가지고 공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삼성 다닐 때도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 뚝 맞으면 건축사예요. 그 정도로 많이 뽑았었으니까. 저희 설계팀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 전문직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간하고 바꿔야 되고 몸하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이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가지고 사업가 그리고 인베스터라고 투자가 여기로 가라고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4분면인데 비즈니스 오너는 사업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시스템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큰 회사죠. 삼성 같은 회사, 뭐 애플 같은 회사. 여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내 돈을 벌어줘요. 그렇죠? 큰 회사들은 자기는 뭐 사장이니까 이렇게 큰 비전 예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전부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벌게 되죠. 그죠?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자. 여기는 진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빌딩? 안 그러면 요즘에 저작권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작권이 있으면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그죠? 매번 쓸 때마다 들어오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돈 많아요? 여기서 인베스터는 뭐 1, 2억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50억, 10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1년에 받는 돈이 연봉으로 뭐 자기가 여태껏 받았던 뭐 1억, 2억에 대한 이상의 돈이 나오고 그 정도가 돼야 투자자죠. 근데 문제는 봉급생활자의 전체 돈을 버는 사람의 95%가 위에 5%밖에는 못 가져간다. 그리고 사업가나 투자자는 5%가 위에 95%를 가져간다. 이건 맞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어디서 어디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일로 넘어갈 생각을 못 해요. 이렇게. 투자가가 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나요? 여기 오신 분들 돈이 있어서 오신 분들 있나요? 없으니까 왔죠. 그죠? 없으니까 친구 따라 강남 왔죠. 그죠? 돈 벌려고. 돈 버는 방법을 그러니까 더 배우려고. 이 사업가가 보면은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한 시스템이란 게 뭐가 있냐면은 대기업을 차리는 거예요. 큰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파트 같은 회사들을 보면 오늘도 이제 저희 회사에 좀 문제가 생긴 그 현장이 있어서 보면은 경남 기업이라고 있어요. 경남 아파트, 강남에 아파트 많이 졌던 회사예요. 그래서 되게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 SM 그룹이라는 어떤 그런 기업 사냥꾼 같은 큰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그 회사를 가져가고 청구건설도 아시죠? 거기도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도 거기 들어가 있고 우방주택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만 이렇게 남겨놓고는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건 대기업이 아니에요. 시스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부분 삼성전자나 뭐 이런 회사들, 큰 회사들, 진짜 안정적인 어떤 그런 회사들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차려야 되는데 차릴 수 있나요? 그렇죠. 힘들죠, 그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나면 차릴 만도 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나? 안 나오죠, 그죠? 원래 안 나오는 거였는데 그냥 옛날에는 학교 다니면서 이제 누가 이렇게 서울대 갔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개천에서 용 났다 그러는데 그 결말은 나중에 모르잖아요, 그죠? 개천에서 용 내신 분들은 뭐 저기 이병철 회장님이나 뭐 그러신 분들이나 개천에서 용 났을 거지 저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주도 분이세요. 저도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제주시에 보면은 이마트 있어요. 이마트 옆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딱 태어났는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제주도에 관광차 가면은 민속마을 같은 데 있잖아요. 되게 낮죠. 그런 집에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전구 하나가 이렇게 딱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눈 동그래가지고 그 전구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손이에요. 장손인데다가 하니까 이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그때 안 계셨어요. 서울에 올라가셨어요. 서울 올라와서 스프링 가게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맨몸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장사를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리가 잡히니까 이제 불러 올린 거죠. 그래서 제가 2살 때 이렇게 올라갔어요. 서울로. 그래서 제주도 사투리를 몰라요. 근데 그게 히어링은 돼요. 왜냐면 식구들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듣는 건 되는데 말은 내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스피킹은 안 되고 히어링은 되고 가끔 이제 그 드라마에서 제주도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다 알아들어. 밑에 자막이 나와도 이렇게 다 알아들어. 근데 말은 못해. 그러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올라오셔가지고 장사를 이제 조그맣게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이제 컸잖아요. 그죠? 막 그러면서 현실하고의 그 괴리감을 막 느끼는 게 아버지는 가급적이면은 돈 되는 쪽에 그런 것들을 저한테 요구를 하신 거였고 저는 제 꿈을 아까 얘기한 대로 꺾였고 대신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공부 열심히 했고 근데 아직 결론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성공을 못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사업이 막 망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성공을 했으면 좋았는데 아버지 육순잔치였나? 잔치 그러니까 하는데 그때 사업이 제일 안 돼가지고 막 망할 때여서 그냥 조촐하게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밥을 먹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빚만 잔뜩 지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를 이렇게 잘 해드리고 그러니까 사드리지도 못하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 거꾸로 받을 때였으니까 그랬으니까 그 생각이 자꾸 나지? 근데 아유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회사 차리는 거는 저희가 어렵다는 걸 알겠고, 그죠? 지금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뭐 출발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근데 두 번째로 가맹점에 가입한다요. 가맹점이 말하면 프랜차이즈 얘기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면 맥도날드 있고, 뭐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거기는 이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거라서 가가지고 그냥 얹혀서 똑같이 해서 팔기만 하면은 적정 수준의 금액은 돈은 수입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투자하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죠. 그죠? 뭐 몇 억씩 들어가야 자기 그 가게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 권리 같은 것들 이제 받아올라 그러면은 그것도 엄청나고 배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돈이 있으시면은 프랜차이즈 해보셔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또 안 되죠.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가 있어요. 시스템을 이용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좀 이상한,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건 뭐죠? 프랜차이즈죠. 그죠? CJ에서 뚜레쥬를 이렇게 득득득득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권리를 줘요. 그러면은 똑같은 빵을 만들어서 팔면은 돼요. 선전도 여기서 다 해줘요. CJ에서 여기서 다 해주고 빵에 제한 것도 다 동일하게 해가지고 목만 좋으면은 장사 잘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여기 프랜차이즈의 뚜레쥬 사장님이 장사가 된다고 또 하나 자기가 이렇게 차릴 수 있어요? 없죠. 다시 찾는다 그러면은 여기다 걸쳐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게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제가 프랜차이즈가 되고 또 다른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밑에 분들이 또 프랜차이즈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 구매자, 사업자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더 만드는 그런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요즘 보면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구독자 막 더 만들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게 소비자 같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광고를 많이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분들을만. 그러니까 예전하고 많이 이제 바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유튜버가 뭐 하는 사람이야 막 그러다가 요즘은 애들이 막 유튜버 되겠다고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만드는 거죠. 프랜차이즈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저희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나하나 펼쳐가지고 엄청난 범위의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데 차박 조건이 있나요? 그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자본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 미팅 듣는데 돈 내라고 한 거 없죠. 뭐 물건 사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입하려면은 뭐 20만 원, 30만 원치 사야 된다 이런 거 있나요? 없었죠. 그죠? 뭐 이거 사재기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자본이라고는 했는데 가끔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그거 처음에 돈 엄청 든대 막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거 어느 집 갔더니 그 사람 PT라는데 막 집에 잔뜩 쌓아놓고 있더라. 그리고 막 여기저기 전시해놓고 막 진열해놓고 얘기하면 거기서 갖다 주고 막 그러더라. 근데 그렇게는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 나중에 안 팔리면은 다시 그대로 반납하고 결국은 그 사람은 저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사업 안 할 거예요. 저희 아메 미리 얘기할게요. 아메에서는 절대 사재기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그 반품이 아예 그냥 그러니까 돼 있어서 무료 반품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내가 쓰다가 필요 없으면은 하고 그거를 집에 재놓지 말고 그냥 아메 그 회사에다 재놓고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거를 미리 사가지고 막 거기다 저런 사람들 있어요. 힘 맞춘다고 막 잔뜩 사. 한꺼번에 막 정수기도 막 엄청 사나. 그러고는 나중에는 이제 그거 못 팔아가지고 낑낑거리다가 뭐 그거 얹히고 해가지고 피 못 맞춰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러고는 이제 그러니까 그 아메를 관두고 난 다음에 아메 안 돼. 그거 내가 해봤더니 안 돼. 응? 돈도 엄청 들어가고 나 다 까먹었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의 그 일을 해서 아메 일을 그 근본적인 거를 깎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그렇게는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메이는 창고에 우리 집에 재놓는 게 아니고 회사에다 재놓는 거다. 그리고 바로바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로 판매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점포가 있나요? 아메이 점포 없어요. 점포를 하게 되는 순간에 제가 자영업할 때 그거예요. 사무실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무실 하게 들어가면 고정적인 돈이 들어가요. 월세 들어가고
뭐 전기료, 뭐 이 가스료 뭐 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이 안 되면 그때부터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아까 봐요. 그러니까 월 200만 원 매출이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임대료가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고 전기료 뭐 100만 원 나가고 막 얘기 나가기 시작하면은 직원도 월급 빼고 본인이 혼자 한다고 해도 계속 마이너스. 그게 더 안 좋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자영사업 할 때 그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돈이 있고 집에 또 돈이 들어가잖아. 집에 생활비 들어가고 회사는 회사대로 돈이 들어가고 더블로 들어가요. 그래서 빚이 1억, 2억 뭐 확 금방 단시간에 늘어나는 게 들어오는 게 없으면 고정적으로 왕창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포가 있다는 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까지 그 자기가 감수해 가면서 한다는 거는 오래 못 할 거예요. 만약에 잘 돼가지고 뭐 점포가 있다 그러면 뭐 해가지고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면 모르지만은 저희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험이 있어야 되나요? 경험 없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경험해요? 어떻게 경험할까? 네? 경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잖아요. 이렇게 미팅에 오시는 거예요. 미팅에 오면은 그 전에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옆에 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 다 가르쳐줘요. 이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냥 뭐 이렇게 돈 내고 여기 돈 내고 들어오는 사람 괜찮아요? 없죠. 그죠? 오시면은 알려드리려고 더 노력하고 그걸 경험으로 바타서 파산지석 같이 다른 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알기 시작하고 이거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품은 어떤 거고 이번에 뭐가 새로 나왔는데 뭐가 좋아요. 그리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막 이런 것들 막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경험이에요. 제가 설계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 학교에서 설계만 가르쳐 주지 그 회사 이런 거 돈 버는 거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없어요. 그냥 창업해. 해보면은 거기서 배우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뛰어다니죠. 그럼 별별 그 좋지 않은 얘기들 들어가면서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면서 그 수주를 따내려고 막 하고 뭐 공무원들 가가지고 그 옆에 그 요즘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돈도 막 집어줘야 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건축에는 허가를 받아야 돼서 사이드 머니 막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툭 주면은 걸릴 것 같고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줘도 큰 봉투에 넣어도 이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 책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껴서 제가 있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그런 거 배웠어요. 비리를 배웠어요. 근데 사업하려면은 그 당시나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비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막 능숙해지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 사람 없으면 그 사이드 거기 책 서랍 열고 거기다 놓고 그냥 들어오고 전화로 온데 거기 넣어놨습니다. 뭐 하면은 그럼 전화가 또 와요. 아, 좀 부족해요. 막 그래요. 그래. 아, 그럼 또 갖다 드릴게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면서 배워야 되니까 가서 소주하는 거, 지금 봐서는 뭐 저도 이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은 소비자가 건물주예요. 그러니까 이거 차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라서 이거를 쫓아가서 만들기가 진짜 힘들어요. 별별 짓을 다 해야 돼요. 막, 뭐 닦아줘야 될 정도까지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처음에 그냥 해보려니까 그게 되겠어요? 어렵지? 그러니까 매일 가서 술은 술대로 먹어주고 뭐 사주고 진짜 가서 내가 안 취하려고 오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와서 다시 대접해주고 막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망했어요. 그게 경험이 없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기 사업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렇게 미팅에 오면 많은 걸 그러니까 알려주려고 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알려줄까 막 그 위에 스폰서님들이나 뭐 그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알려줄까 막 이렇게 노력하시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 또 그 일반 회사 가면은 저희 직장 상사들 보면 알려줄 것만 알려줘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저장을 딱 해놓고 이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죠. 그러면 그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또 저대로 또 이렇게 쭉 잡고 있다가 누가 물어보면 요거만 알려주고 요거만 알려주고. 그게 그 생존 방법이에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거기서 다 알려주면 자기가 할 게 없잖아요. 내가 치고 올라오는데. 근데 여기는 다 알려줘도 괜찮아요.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더 좋아요. 그분들 열심히 하면은 그분들이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저도 성장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창업 조건은 없다. 대신에 미팅 나오고 본인이 할 의지가 있으면 돼요. 그게 아메예요. 이쁘죠, 그죠? 제가 이거 고르느라고 되게 시간 많이 썼는데 아메이 본사 사진 많이 보셨죠, 그죠? 여의도에 3분의 2 정도의 크기의 본사가 있어요. 가장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보면은 이렇게 직접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물건 띄어다 팔고 하는 그런 회사들 많아요. 그런 회사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막 이제 집중적으로 방송에서도 막 체크할 때가 있었어요. 이 리터러시 뭐 이러면서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하는 법 하면서 진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메이가 다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진짜하고 가짜하고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가지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진짜인 회사, 그리고 마케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 회사, 그 다음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최고의 탑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진짜 회사로 아메이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거는 스폰서님들한테 이렇게 찾아달라고 하시면 알려주실까요? 이렇게 공장을 갖고 있어요. 거기 여기가 1급 호수래요. 1급 수. 이게 공장인데 세제 나오고 막 이렇게 만드는 공장인데 제가 우일건축이라고 이제 두산그룹 설계사 사무실이 있을 때 거기 이제 공장 설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쌍용자동차 송탄 공장할 때 제가 그 팀에 참석했었는데 그때가 무쏘가 나올 때 독일에서 벤츠에서 이제 엔진 갖다 놓고 막 외장만 딱 해가지고 만들 때여서 옛날에 그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어. 그냥 이렇게 블록구 그 공장에 위에 슬래트로 막 이렇게 쫙 돼 있는 거기서 자동차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게 아시아 자동차였나? 아무튼 그런 회사의 건물에서 벤츠가 나오려니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그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신규로 쫙 만들었어요. 외장 판넬까지 해가지고 쫙 해서 만들어서 하면서 그때 굴뚝이 필요하죠, 그죠? 제조를 해야 되니까. 굴뚝이 몇 개? 쌍용이니까 2개. 처음에 하나 가져갔다가 거기에서 야, 우리 회사가 쌍용인데 뭐라도 이렇게 부합될 수 있는 의미를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굴뚝 할까요? 그래서 굴뚝을 했어요. 굴뚝 2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죠. 옛날에는 송탄 공장이 저쪽 이제 시외 쪽에 멀리 있었는데 지금 시내에 이렇게 거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들어가 있을 정도였는데 거기는 굴뚝에서 계속 이제 열기도 나오고 매연 나오고 막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제조업이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는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다 걸러내고 해가지고 공기나 그 다음에 배출수나 것들을 1급수로 유지를 해요. 이게 이 창업자 두 분의 마인드였어요. 리치 디보스랑 여기는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세 경영을 해서 두 분의 자녀들이 이제 경영을 하다가 지금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겼어요. 1959년에 회사가 시작됐어요. 2019년에 60주년이 됐었고 그 다음에
거기 가셨던 분들,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찍어서 막 보내주시고 막 했던 거 보면은 70년 A70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거기 창업자 그쪽 집안들이 쭈르륵 나와가지고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막 그러면 신뢰가 가요. 진짜 신뢰가 가요. 그분이 최초에 만든 제품이 에롯이에요. 리퀴드 올가닉 클리너 해가지고 유기농 클리너, 액체 클리너 해가지고 친환경에 대한 거를 만들자. 그 두 분이 그 의지를 합쳤고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자. 이 두 가지를 거의 그 기업 이념으로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이 친환경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즘 그 회사에서 요즘에 그 ESG 하면서 뭐 이렇게 환경에 대한 얘기가 점점 부각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1959년에 창업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선견지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제가 좀 집에서 가끔 이렇게 드라마를 좀 많이 봐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막 눈물도 흘려요. 근데 그 거기 보면은 이렇게 현대에 살고 있는 이제 그 송중기가 이렇게 과거로 가가지고 이미 벌어질 일들을 알고 이제 막 제품도 만들어내고 막 이거 하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친환경 제품들 막 그 공기청정기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두 분이 미리 여기를 왔다가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가 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그 성견지명이 있으시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있고 4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해요. 직접 하는 데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그래도. 그 다음에 전 세계 5개 농장, 11개 지역에 연구센터가 있고 50만 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를 매해 해요. 그리고 700가지 이상의 국제 특허, 그 다음 800명 이상의 과학자를 가지고 있어요. 제품은 하면 딱 떠올리는 게 뉴트리라이트죠, 그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것들. 옛날에는 무슨 비타민이면 다 되지 뭐 무슨 보조식품을 먹냐 막 그랬었어요. 그죠? 비타민C 하나면 되고 감기 걸리면은 판콜 뭐 이런 거 먹으면 되고 막 이랬었는데 점점 이제 집에 하나씩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제가 그 설계 사무실 다닐 때 저희 미국에서 오신 그 부사장님이 계셨는데 김영일 부사장님이 미국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 책상에 보면 약이 막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약을 먹고 사는구나 맨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약이 아니고 암에서 나오는 그 뉴트리라이트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평소에 수시로 막 드시더라고. 굉장히 건강하세요. 나이 드셨는데도 멋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 그걸 들으니까 먹었는데, 그 뉴트리라이트는 아미보다는 역사가 더 깊어요. 칼렌보고 박사님이 동양적인 어떤 그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비타민이라는 말도 처음 창조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시면서 비타민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하고 기업 정신이 맞아서 아메이가 흡수를 하게 돼요. 뭐 여기 농장에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어요. 모든 거를 다 농약, 무농약, 그리고 저는 더 놀랬던 게 자꾸 오지로 자꾸 가가지고 있는 게 왜 그러나 했더니 주변에서의 매연이나 공해가 안 들어오는 그런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지에 가서 딱 그걸 한다는 게, 야, 저거는 맞는 거다. 그죠? 농약을 안 쓴다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땅하고 주변에 대한 것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무농약의 무당벌레, 뭐 양, 지렁이, 올빼미를 사용해가지고 농작물을 키워내는 그런 농장이에요. 그러니 안심하고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저희가 화학 제품으로 만든 비타민이 아니고 그냥 고스란히 무농약, 친환경 그냥 가가지고 아주 아마존 같은 데서 그냥 비타민 잎 같은 거 그냥 먹는다 생각할 정도의 어떤 그런 거죠.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
근데 이제 발라야 되잖아요. 그 남자들도 요즘 많이 바르는데 저는 많이 못 발랐는데 저희 와이프가 알려주질 않아가지고 잘 못 발랐는데 남자 거만 이렇게 또록또록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됐다 그러고 이렇게 발랐어요. 로션하고 이렇게 그 스킨하고 이렇게 친환경을 워낙에 많이 그 제품을 만드는데 얼굴에 바르는 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그죠? 먹는 거 먹는데 바르는 거는 그 뭐 공해가 있는 오염된 거를 바를 수가 없잖아. 그 칼레군 박사님이 그 아내분을 생각해가지고 창시한 게 아티스트래요. 그 친환경으로 재배된 그런 것들의 성분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최소한의 화학적인 어떤 그런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친환경 재료로 해서 만드는 게 아티스트이고, 이가 저희가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탑5 브랜드 안에 들어가요. 뭐 대부분 뭐 샤넬 뭐 이런 데 보면은 광고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모델들도 진짜 탑 클래스에 막 그리고 되게 멋있게 만들고 하는데 저희는 광고를 안 해요. 광고를 안 하니까 방송국에서도 별로 이렇게 갈급치는 생각 안 하겠죠. 그죠? 그거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막 공격을 받을 때가 많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죠? 1959년부터 계속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광고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럼 신문사나 언론에서는 이거 광고제도 아닌데 뭐 안 좋은 얘기 들어오면은 그냥 고스란히 내보내겠죠. 그죠? 또 재벌집 그거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대형 신문사가 재벌을 감싸잖아요. 거기서 안 좋은 얘기는 이렇게 감싸 그래요. 그거 보면은 또 제 회사 얘기를 또 해야 되네. 여기 삼성 그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그 회사에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막 이제 터질 때가 있어요. 뭐 사고가 났다든지 제품에 대한 이제 그 제품의 아파트에 대한 품질의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럴 때 저희 이제 사장 그쪽 직속실에서 이렇게 확 돌아요. 그 가동이 돼요. 그래서 언론 쪽부터 해가지고 막아내는 것부터 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거 빨리 그러니까 없애려고 그룹에서도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1등을 고소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 CCM이라고 이제 얘기 나오시죠. 우리 아메이가 작년에 CCM 1등을 받았어요. 또 거기 이게 CCM이 뭐냐면은 소비자 중증병영 뭐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소비자가 불만이 없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고의 제품을 CCM인을 줘요. 옛날에는 CCMS였어요. 그게 삼성 레미안이 거의 한 10 몇 년을 계속 그걸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CCM이 다른 거랑 다른 거는 다른 것들 보면은 연말되든지 막 그러면은 신문마다 그 무슨 대상 무슨 부문에 뭐 아파트 부문은 무슨 뭐 LG 뭐 GS 뭐 이렇게 하고 뭐 화장품은 어디 막 이런 것들 쭉 나와요. 근데 그게 매일경제도 있고 그 동아일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상을 그냥 걔들이 만들어서 그냥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CCM만 그 국가에서 그 검증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객관적인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언론기관에서 그냥 자기들 그러니까 초이스해서 그냥 하는 거고 CCM만 국가에서 그러니까 관할을 해서 관장해가지고 만들어서 주는 상이라서 이거는 소비자의 만족도 조사를 엄청난 그 투자를 해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암행도 가서 조사하고 막 그래요. 저희 레면할 때는 그런 기간이 되면은 그 CS 부서가 이제 막 바짝 긴장해요. 어디서 그 사람들 나타나면은 그분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직접 인터뷰도 막 따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그 정보를 막 받아가지고 가서 좋은 얘기 해달라고 막 얘기도 해주고 막 해요. 이게 막 매해 이제 그거를 1등을 받아야지 그 삼성 브랜드의 1번 1위에 대한 그런 거를 유지할 수 있어서 계속 그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반갑게도 이번에 CCMS를 아메이가 성취를 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수준이 이제 소비자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국가에서 체크한 그런 상황에서도 1위가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제들. 아까 얘기했죠, LOC. LOC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LOC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국가별로는 조금 차이가 그러니까 있겠죠. 그죠? 쓰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NOC에 대한 그 친환경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뭐 어디다 내놔도 뭐 59년부터 벌써 한 60 몇 년 동안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친환경 제품, 대표 제품이고, 이거는 그 뭐 가끔 이제 그 제일 빨리 저게 그 TA가 나고, 그러니까 뭐냐. 아, 품절. 저희가 품절을 자꾸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는 한정돼 있잖아요. 친환경을 막 찍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품질을 유지해서 계속 만들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화학 제품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막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일정한 그 원료 가지고 계속 만들어내니까 품절이 그러니까 자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씻고 바르고 했잖아요. 근데 씻어내는 거. 이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샴푸, 그 다음에 머리 헤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친환경적으로 제품이 있어요. 퍼스널 케어 제품들. 그 다음에 이스프링. 가정용 정수기 세계 판매 1위죠. 그죠? 저는 저희 아내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사업하기 전에 아내 정수기를 가져왔어요. 네모난 정수기. 동그란 거 말고 옛날에는 네모냈어요. 이렇게 육각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요즘 물이 문제래. 막 그런 거예요. 염소도 있고 막 안 좋다고. 뭐 여태까지 수돗물에 잘 끓여서 보리차에 잘 먹었었는데 왜 갑자기 물이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이제 설명을 막 해요. 염소도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 뭐 알았다.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생수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서도 막 정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보편화됐잖아요. 그죠? 저는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얘기는 들어도 뭐 한라산 물 팔아먹는 삼다수? 뭐 이런 얘기가 현실이 되는 그런 세상이 딱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홍 이사장한테. 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물도 이렇게 막 사서 먹고, 뭐, 정수기를 써야 된다면, 나중에 공기도 뭐 사서 먹든지, 뭐, 그것도 씻어내야 된다 그러겠다 했더니, 나오더라고. 옛날에는 이 공기청정기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아예 없었잖아요. 그죠? 집에다 무슨 공기청정기를 집어넣나? 막, 그러고 있을 텐데, 이게 공기청정기 세계 판매 1위 제품이고, 이미 아메리카 막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딴 데들도 막 와가지고, 우리나라 제품들은 카피하고 그거 잘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필요 없는 거 막 집어넣고,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해요. 삼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폰 뺏겨가지고 갤럭시 만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쁘게 만드는데 아까 성평 사장님이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공기에 대한 게 심각하다, 더 심각한 그런 사항이라서 필요하다. 저는 이제 아파트를 이제 짓는 거에 대한 설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준공대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공기질 테스트라는 거 해요. 요즘 신축 아파트는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포레말데이드나 이런 수치들을 다 체크해서 패스가 돼야 돼요. 그게 점점 이제 항목이 많아지고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옛날 같은 아파트하고는 달라요. 옛날 아파트는 저희 아들이 아토피 걸리고 뭐 했던 이유가 나중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알게 된 게 그거였어요. 아파트를 옛날에는 뭐 친환경 제품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콘크리트에다 그냥 뭐 친환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빨리 짓고 싸게 짓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되니까 저희가 이제 현대아파트 덕소에 이제 현대아파트를 이사를 갔는데 딱 입주할 때 들어갔어요. 완전 새 아파트에. 그리고 저희 애가 2살, 3살? 아니었구나. 거기서 났구나, 아예. 거기서 아예 났어요. 저희 아빠 입도 심해가지고 서울에 못 있고 이렇게 거꾸로 이제 공기 좋다고 해서 왔는데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 콘크리트 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얘기 들었죠. 그죠? 실제로 막 나올 때였어요. 모든 제품에서 막 그런 게 나올 때였으니까 거기서 신생아가 났으니 얘가 못 견디는 거죠. 어른들은 이미 면역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겨가지고 괜찮은데 걔들은 새집증후군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냥 바로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들도 그렇고 최영순 사장님 딸 이지수 사장님도 그렇고 바로 아토피가 생겨가지고 둘이 엄청 고생했어요.
그 병원 가서도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 기치료한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덕수에서 화학동까지 막 새벽에 가서 막 기치료를 받고 근데 막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낫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안 났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예, 이렇게 좀 더 나이 커지면서 아이들 이제 암에 알게 되고 암에 그러니까 먹으면서 몸에 면역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자연 치유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즘 아파트는 그나마 나아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그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그 아파트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공기질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그 입주자분이 크레임을 딱 건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 걸었나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러 딱 갔어요. 갔는데 테스트했더니 그 기준치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딱 봤는데 그 집에 가구를 막 잔뜩 갖다 놨어. 근데 가구가 좀 저급 가구들을 갖다 놨어요. 가구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한다고 해서 제가 인천에 있는 그 가구 회사를 갔어요. 가구 창고를 딱 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래서 이 슈퍼 이제로 막 요즘 이런 거 써요. 한샘이나 이런 데서 좀 고가의 그 제품들 가구들 보면은 옛날에 이제로까지 가다 요즘 슈퍼 이제로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창고를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저급질의 그런 가구들은 관리 안 하면은 창고를 못 들어가고 거기서 다 꼭 방도만 쓰고 하는 정도의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가구는 조금 고급 회사에서 나오는 거 카탈로그에 슈퍼이저로라는 그런 제품을 썼다는 것들을 보고 구매를 하셔야 저희 그 앰머스피어 스카이가 왱 안 돌아갑니다. 저거는 웬만한 굉장히 미세할까지 그러니까 돌아가거든요. 초당 뭐 2만 번 돌아간 그 센서 감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진짜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삼겹살 조금만 구워도 막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시끄러우니까 이제 살짝 꺼놓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창문 열고 그 다음에 다시 켜고 막 이러는데 그 정도니까 공기질에 대한 그것들을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미래에서 그러니까 미래로 다녀오신 저희 그 창업자분들이 미리 공기 그 다음에 정수기에 대한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먹는 거, 그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씻는 거, 그 외에 추가로 더 공기하고 물까지도 신경을 더 쓰신 거예요. 회사는 뭐 계열사들은 뭐 원래도 매직팀 뭐 리조트도 있고 이렇게 대규모 대기업이 하는 것들은 다 갖고 있어요. 대신에 그 orlando 매직팀은 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orlando 매직이라는 그 제가 대학교 때인가 되게 좋아했던 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구단주가 아메이 리치 디보스 패밀리예요. 그래서 디보스 사장님 쪽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런 쪽까지 이렇게 계속 하면서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더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만든 거죠. 그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옛날 거기에 보면은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스폰서님한테도 이렇게 그러니까 의뢰하시면은 요거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디보스 패밀리가 20이에요. 22. 미국 전체의 그 큰 많은 그 수많은 그 기부자 중에 20위를 할 정도로 여기는 orlando 매직의 구단주 그리고 또 뭐 아메이 회사에 그거까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좀 지난 다음에 한번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2016년에 26위예요. 매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또 26위예요. 감사합니다. 또 팬클럽에서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5가지 제품으로 오픈을 했어요. 5가지 가지고 옛날에 참 어떻게 사업을 했나 그래 진짜 그죠? 그러면서 2년 만에 막 다이아몬드 가시고 했던 분들 보면은 대단해.
지금은 100만 명 이상의 ABO가 있고 1조 2천억 매출을 하는 회사예요. 전국에 AP라는 직접 운영하는 매장들이 있고 주요 도시에 한두 개씩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저거 제가 이렇게 놓은 거는 아메이 음성 물류센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매각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99년도였던 것 같은데 99년도에 저희 사장님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외국인 프로젝트도 많이 했어요.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물류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프로젝트를 좀 맡을 수 있겠냐 해서 근데 아메이가 그 당시도 별로 이렇게 인식들이 안 좋았어요. 피라미드다, 다단계 피라미드다, 그래가지고 안 좋고 그럴 때였는데, 이거를 왜 하시려고 하시나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영어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희 와이프 같이 사장님 비서였어요. 그래가지고, 김규진 과장이 영어 좀 하냐 하니까, 김규진 과장님 팝송 좋아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러면 너 해봐. 그래가지고. 근데 영어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영어가 저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도면을 펴고 얘기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가 이제 특화된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도면에서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공통어니까, 플랜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되는데, 이제 사담을 나누려면, 그때는 이제 등골이 오싹하죠? 그래서 사장님이 사담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예. 그때 이제 아메이를 맡게 됐어요. 우연찮게 맡게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프로젝트 PM들이 오고, 아메이 본사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거기서 거의 회의를 한 석 달 정도를 계속 해요. 하는데, 자료를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메이란 데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그냥 듣는 거는 피라미드 다단계 1등이다,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근데, 자료를 딱 보는데, 이건 자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메이에 대한 기업 설명, 그 다음에 물류센터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물류센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 이거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그냥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빼는 게 아니라 자동 로봇이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빼오고, 선반에서 이렇게 빼오고, 한쪽 편에서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포장이 이제 두르륵 돼가지고 얘가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딱 실려서 딱 한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봇이 하도 민감하다 보니까 플랫한 슬라브가 아니라 슈퍼 플랫, 그러니까 플랫은 평평하다는 거잖아요. 슈퍼 플랫 슬라브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영국에서 한 군데밖에 그거를 못한대, 시공을. 그래서 시공할 때는 그 회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바닥을 그 로봇이 아주 미세한 그런 진동도 없이 그러니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회사가 이거 그냥 피라미드 이런 회사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최첨단의 그런 기술을 요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무슨 피라미드냐. 그래서 저는 그때 거기 오신 분한테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아메이의 플랜 조금 들었죠? 여기서 들었고 그러면은 과장님이 하시죠? 그랬더니 직원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때 했으면은 혹시 더 지금은 다이아몬드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은 일 내가 할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때 넘어갔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얘기를 들었을 때 아메이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거부감 없었어요.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회사 괜찮다. 대신에 내일은 아닌 것 같은데 괜찮다. 네. 그당 처음에는 방문 판매였죠, 그죠? 근데 요즘 방문 판매가 이렇게 많지 않죠, 그죠?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수령하고
급하면은 그러니까 갖다 달라면 그때는 갖다 줄지언정 웬만하면 전부 인터넷으로 돼 있고 직접 판매해요. 아메이는 만들어요. 저희가 마케팅을 해요. 이렇게 사이트가 있고 주문을 하고 택배로 받아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제는 뭐 유튜브로 강의도 하고 이것도 지금도 주문을 나가고 있지만 줌 강의도 하고 옛날같이 막 그 잡아놓고 막 그 어디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뭐 문장 가놓고 이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훨씬 나아졌죠. 그죠? 아메리카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코로나 때문에 혹시 더 나아진 것 같아. 기기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잡고 가지고는 안 된다. 두 가지 이상 돼야 된다는 것까지. 이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세계 인류 기업이죠. 그죠? 여기는 돈을 더 많이 주고 살만하죠. 그죠? 왜냐면 제품이 좋으니까. 아메이는 여기 탑 다이렉트 셀링 컴퍼니 인 더 월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직접 판매 회사에 100개 리스트를 했는데 1위에요. 계속 1위에요. 세계 1위에요. 1위에 대한 그 위상이 있겠죠? 삼성도 이건희 회장님이 계속 전 세계 1위를 해야 한다는 게 1위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의 자부심도 있고 품질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코에도 있어요. 뭔지 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신뢰가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전 세계 1위, 국내 기업 1위, 국내 1위, 64년 지속된 기업이고 뭐 삼성 85년, 현대 75년 정도 됐어요. 국내는 한 30년 된 회사도 몇 프로 안 돼요. 신용도는 최고 등급이고 비상장 기업이에요. 주주의 간섭이 없어요. 무차입 경영이고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줘요. 제가 일하던 회사에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창출하며 인류사회를 공헌한다 이렇게 했어요. 인재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인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비싼 돈 주고 인재 하나 데려오는 게 국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자르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걸 더 선호해요. 그리고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면 이거는 이제 나라가 그러니까 그러죠. 그죠?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추구한다고 해요. 주주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맨날 우리는 친환경 하겠다 해도 주주가 이익이 안 나니까 조금 이렇게 줄이고 뭐 더 많이 남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회를 제공해요.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못한다가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못하는 거 못해서 안 되는 게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최영근 사장님이 어느 날 홍은희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마트 가는 거 말고 아메이에서 생품을 바꿔 쓰자 그래가지고 그럴까 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주문을 했어요. 그때 택배로 와서 제품 써보고 홍은희 사장님 또 최진희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광고 유통에 기여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줘요. 아메이가. 여기서 3에서 35%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 없죠. 그죠? 안 들어갔고 자기 생필품 쓰던 것만 바꿔 쓰는 거예요. 그 점포도 안 차리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험도 없어요. 대신에 미팅 참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유통의 혁명을 보면은 총판, 도매, 소매, 광고가 있던 것들이 총판, 도매, 소매가 없어지면서 대형 마트,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몰로 바뀌었어요.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왕창 실어 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이 생기면서 택배가 이제 갖다 주고, 이러면서 가격이 더 다운되겠죠. 그죠?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것들에서 한 소매 정도? 도매 정도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가격이 낮았는데, 여전히 35%에 대한 그거는 35% 이상에 대한 것들을 저런 대형 마트나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요. 그거를 아메이가 고품질 100% 만족 보증해서 재료에다 더 투자를 하고 해서 택배로 A병한테 보내요. 대신에 여지껏 가져갔던 35%를 A병한테 보내요. 제 말이 빨라졌죠. 그죠? 왜냐하면 시간이 없대. 이 35%에 대한 게 수익의 근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뒤져봤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저도 공대 출신이니까. 금융감독원 들어가서 봤더니 2020년도에 했던 게 21년도 했던 게 1조 2천억하고 4,500억이 매출 랜룰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비자한테 캐시백된 그런 사항이에요. 있어요. 금융감독원 들어가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30%의 구성은 3%부터 21%까지는 제품에 붙어 있는 수익이에요. 그리고 35%까지 나머지 14%는 리더십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키운 보상을 가지고 34%를 전달을 해줘요. 기존 유통하고 차이는 그냥 마트나 홈쇼핑에 가면은 내가 소개를 많이 해줘도 똑같이 20만 원 사게 되면 200포인트를 줘요. 돈이 아니고. 근데 이걸 아메이로 바꾸면 전체 매출에 대한 그 매출 비용과 소개 비용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S는 80만 원 써서 매출해가지고 12,000원. 그 다음에 나는 60만 원의 매출이 있어서 3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자가 소비해서 6,000원. 이렇게 해서 200포인트가 아닌 현찰이 캐시백이 돼요. 시간이 많으면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PV, BV도 있어요. 포인트에 대한 건데 PV하고 BV의 차이는 물가 변동이다. BV 왜 만들었냐? 이게 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1000만 PB가 그 다음에는 1200만 PB가 1225만 PB, 뭐 1345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1000만으로 맞추고 BV라는 걸 통해서 그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대 73이잖아요. 그죠? 73 정도의 BV예요. 가격하고 그러니까 보너스 받는 금액이 이 정도 돼요. 이게 한 20년 동안에 그 소비자 물가가 한 81% 정도 올랐대요. 그럼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낮게 책정돼가지고 간 거죠. 아까 황현 사장님이 새우깡 갖다 줄까 그랬는데 차에 새우깡이 있다고 하는데 새우깡은 거의 267%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죠? 300원인데 1,100원이네. 어쨌든 이런 물가 상승률을 따라서 PV, BV에 대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20만 그러니까 PV라 그러면은 3%면 6,000원인데 실제로 1.73을 해서 구매 가격이나 보너스 가격은 1,380원 정도 돼요. 이거 막 틀어놓고 해야겠다. 잠깐만요. 여기서 할게요. S는 너무 줄였다. 그냥 할게요. 좀 넘겨더라도. 20만씩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하게 되면은 100만 PB가 돼요. 그러면은 6% 해가지고 6만 원에, 그러니까 6만 원에 대한 그 금액이 보너스가 나와요. 근데 저 이후에 생기는 그 매출은 80만 PB예요. 그러면은 6% 해가지고 48,000원이에요. 근데 ABC는 20만 PB 해가지고 20만 PB는 3%잖아요. 그러면은 20만 곱하기 3 하면 6,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다 나눠줄 수 없잖아요. 전체에 대한 게 6만 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색깔만큼 자기가 가져와야 돼요. 매출 기여도에 따라서 요 초록색에서 제가 매출을 일으킨 요 파란색이 빠져요. 자, 여기 S는 여기 이만큼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일으킨 매출 48,000원을 빼면 12,000원. 그리고 저는 ABC가 각자들 3%를 했잖아요. 그래서 6,000원씩 보너스가 생겼잖아요. 요 보너스를 제하면은 3만원. 그리고 ABC는 그냥 6,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1.73을 곱하게 되면 S는 2만원, 저는 5만원, ABC는 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되면은 원래 S가 제일 많은데 100만 PB고 6만원인데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더 가져가잖아요.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다. 수입의 역전은 가능하다. 스폰서가 없다 그래도 저는 똑같아요. 그냥 6%예요. ABC도 3%예요. 20만. 그래서 스폰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스폰서는 열심히 알려서 그러니까 도와줄 뿐이지
도와주고 해서 옆으로 키워서 볼륨이 더 커질 뿐이지 본인의 수입을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에 역전이 가능하고 보너스는 막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업의 수익에서 제일 먼저 기본은 1000만 PB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A, B, C 그러니까 네 그룹을 만들어서 400, 300, 200, 100만을 했다고 할 때, 요 부분들 보면 400만 원 15%, 300만 12%, 200만 9%, 100만 6% 해가지고 이분들 다 나눠주고 내가 남는 돈은 155만 원 정도 가져가요. 1000만 PB를 했을 때는 15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와요.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1000만 독립이라고 해서 퀄리파이드라고 해서 Q라고 그래요. 이거를 한 달에 첫 달 했을 때 SP 실버 프로듀서, 세 달 하면은 GP, 6달 하면은 플래티늄. 그래서 핀보너스가 나오고 정식 사업자로 인정을 하고 여행 자격이 생기고 연말 보너스가 생겨요. 이거를 12달을 하면은 파운더스 PT예요. 1년 동안 전체 핀을 쭉 했을 때는 그걸 파운더스라고 해요. 파운더스 PT가 있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있고 파운더스 사파이어가 있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걸 계속 그러니까 12달을 유지했을 때. 그래서 핀 보너스를 이렇게 받고 그러면은 170만 원, 350만 원 해가지고 이거는 30% 요즘에 이제 저희가 30% 업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거 전에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 3,400만 원 정도 파운더스 PT가 받을 수 있어요. 사파이어는 요 1000만 받는 좀 전에 했던 그런 분들을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한 5,4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에메랄드는 그 1000만 하시는 분들을 세 분을 도우면은 에메랄드라고 하고 18개 Q가 되고 에메랄드는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1억 1000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이 넘어가요. 제가 이거 계산을 막 한 거예요. 다. 1억이란 돈 되게 크죠? 근데 하나 더 해가지고 똑같이 또 하면은 6개가 되면 그때는 다이아몬드예요. 연봉은 1억 2천, 파운더스 2억 더 넘어가겠죠, 그죠? 저는 안 받아봐서 내가 자신 있게 거기다 쓰지를 못하는데 빨리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이게 매달 증가, 평생 상속돼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중간에 명예퇴직 이런 거 없어요. 너 그만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본인이 하고 싶으면 계속 가요. 다음에는 또 1위 회사고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이상 더 끝까지 갈 것 같고, 상속까지도 돼요. 여기까지 얘기한 게 지금 다이아몬드예요. 1억 2천, 2억까지 가는 게. 여기 비면 더 많죠? 본인의 네트워크 따라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코어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조를 이렇게 전에 2개 막 이랬는데 요즘 3개 가지고 해요. 3개가 제일 안정된 구조잖아요. 삼각대가 그런 것처럼 3개를 해서 9%를 할 때 3%, 3%, 요 모양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한 30만 원에 브론즈 키트가 증정이 돼요. 이건 초기 소비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브론즈 빌더가 있어요. SP 가기 너무 힘들다고 막 투덜투덜 되는 사람들 많아요. 1000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 더 만들었어요. 브론즈 빌더예요. 실버 하기 전에 브론즈, 금, 은, 동 이렇게 와요. 그래서 거기는 15%인데 6%. 이분들이 6% 하는 것도 여기 3% 이렇게 해서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400만 PB 해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30%를 플러스 해주게 돼 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그런 마케팅 계획인 것 같아요. 해가지고 월 110만 원 정도가 나와요. 110만 원 나오려면 굉장히 이건 힘든 건데 사실은 아무런 하는 거 없이 막 110만 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거는 세금 띄고요. 세금에 대한 것까지 하면은 150만 원 막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중간 핀 실버 가기 전에 징검다리를 하나 더 놔드린 게 브론즈 빌더예요. 그 다음에 연말 보너스가 있어요. 연말 보너스 되게 많아요. 플래티넘 이상이고 본인 Q 성장 장려하고 후원 수당이에요. 30, 35, 40, 50 해서 Q수에 따라 가지고 대신에
퍼스널 그룹 성장은 달성한 Q를 아까 Q가 그 1000만 PB 이상이래. 그 달성한 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수당을 계산해요. 그래서 그걸 다 더해가지고 6개 이상 성장을 했으면은 50% 해가지고 480만 원이 연말에 툭 들어와요. 갑자기 돈이 쾅 들어오는 건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제가 연말에 삼성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연말 보너스거든요. 엄청 들어오는. 그래서 못 나가요. 그거 받기 위해서 못 나가요. 근데 이제 이걸 12달 하게 되면은 1920만 원 해가지고 한 960만 원 정도 연말에 들어와요. 자기가 받는 거 빼고, 자기 아미 수당 빼고, 그 다음에 한 팀을 만약에 Q를 시켰다. 그러면 이제 프론트 라인 성장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이럴 때는 핀 6개, FQ를, 프론트 라인을 Q를 6개 이상 성장시키면은, 계산해보면은 거의 1,700만 원 정도 보너스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고 있어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연말에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좋아요. 저희 와이프가 돈 받고 나한테 500만 원을 확 줬어요. 자기 쓰라고. 기분 좋긴 한데, 더 받아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1억이 넘는다는 거는 뭐 항공기 조종사, 뭐 외과의사, 국회의원, 뭐 고의 임원 뭐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 1인당 그 우리나라의 정산 근로자는 평균 급여가 1년에 3,744만 원이에요. 이거로 보면은 아메에서 만약에 3천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저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세금에 대한 것들이 공제가 다 이미 돼가지고 나온 돈이니까. 1억 이상의 연봉자는 대부분 대기업이고 고학력자고 또 남자들이 거의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평범한 내가 1억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더 이상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려고 미팅에 오라고 하신 거고, 친구 따라 강남 온 것들이 그런 이유에서 오신 거예요. 저희한테 이 사업을 알려주신 분들은 최영순, 이승훈, 그 다이아몬드 사장이에요. 그 방석 편의 사장이 그 위에 계시고, 저희 같은 동네 살았어요. 남양주 덕소에서. 시작은 되게 미미했는데 지금 왕창 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저희 그룹을 이끌고 계신 김혜란, 이호는 트리플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굉장히 열성적이고,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찬 그룹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른 판단력과 빠른 추진력과 그룹이 만드는 데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시고, 그 위에 정학수, 크라운 앰베서더, 그 다음에 김종규, 정현진, 크라운 사장님. 이 싱킹 그룹 여러 개 그룹이 있어요. 뭐 월드와이드 그룹이 있고 뭐 싱킹 그룹이 있는데 저희 그룹을 제일 처음 만드신 분이 김종규 사장님이에요. 절대 긍정을 진짜 항상 긍정하죠. 그 위에 미국에서 이 사업을 전달하신 덱스터 예거가 있어요. 엄청난 부를 챙기시고 전 세계 수많은 파트너들을 챙기시는 돌아가셨는데 지금 2세들이 사업을 같이 하고 계세요. 저희 시스템이 계속 이분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하고 그룹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김혜란 이호인 사장님이 이게 발이 넓어서 그런지 뭐 아무튼 계속 오지랖이 넓으셨어. 계속 가가지고 접촉하셔가지고 전 세계 탑10 여기 계시네요. 얼마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탑10 리더를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게 됐어요. 거의 저희 어머님 같은 그런 그룹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오셔서 열정적인 강의도 해주시고 저희 팀을 위해서 사실 오셨는데 싱킹까지 전부 다 케어해줬어요. 저희는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상속이 된대요. 근데 제가 이건 동영상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트렌드 로드라고 해가지고 김남도 교수가 이제 에릭하고 뭐 이렇게 젊은 애들 데리고 가서 미국 가서 얘기한 거였는데 밀레니얼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아빠처럼 살기는 싫은데 아빠처럼 되는 게 쉽지 않아. 이건 저희 아들이 똑같은 얘기를 저희 아빠한테 했을 거예요.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들도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아빠처럼 되기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희 아들 아니면 젊은 세대의 현실이기는 해요. 저희는 그나마 대학교에서 나오면은 취직도 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취직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평생 늙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DNA를 저는 저희 자식들한테 나중에 생길 손자들이나 이런 쪽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건축을 하지만 진짜 멋있는 집에 전 세계에 멋있는 집에다가 그 집을 사든 짓든 해가지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진짜 부자 아빠, 부자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꿈이 다시 생겼어요. 저희가 치앙마이, 이게 덕수 때예요. 덕수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막 이제 사업했을 때 치앙마이 제일 꼭대기에 그 아바타 찍었던 그런 울창한 데인데 태국에서 제일 높은 데래요. 여기에 세 팀이 갔어요. 저희가 이때는 처음 이제 파운더스, PT, 사파이어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저희가 에메랄드고 이성욱 최영수 선생님 다이아몬드시고 방숙 편의사님이 파운더스 이디시세요. 이거 보면은 누가 뭐 하면 안 돼, 뭐 해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희 이렇게 세 집이 이렇게 가서 사진 찍었는데 다들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일 먼저 가신 분이 이제 방숙 사장님, 그다음 가셨고 제가 이제 빨리 올라가야 또 더 이제 위로 또 막 올라가시겠죠? 브루나이도 갔었고 두바이도 갔었고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제일 걱정하는 게 퇴직 후에 경제적인 문제, 건강, 스트레스, 시간 활용이래요. 진짜 일 끝나가지고 요즘에 그 회사 같이 나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 많아요. 할 게 없어. 돈도 없을 뿐더러 몸도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맨날 그 관절 얘기나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역할이 없어졌잖아요. 회사에서 떵떵거리고 막 그냥 일 저일 시키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 밑에 사람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멘붕이 오죠, 그죠? 나는 뭐 해야 되나 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친구들하고 다 떨어져 나간다고. 고독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메이를 해가지고는 저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뿐더러 사업의 근본이 아까 얘기한 친환경의 건강 제품이에요. 계속 건강하고 요즘 라이더도 있고 막 해가지고 자전거도 타면서 그 보조식품도 먹어가면서 뭐 되게 몸을 엄청 챙기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역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런 기회도 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는, 평생 도울 수 있는 일이고 남녀노소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그죠? 저희 팬클럽까지 생겼는데 여기 종로 어디 가면은 있는 그런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맘마미아에 나오는 피어스 브로스난이에요. 거기서 건축가로 나와요. 그래서 멋있는 그 계곡 위에서 설계를 이렇게 하면서 딸 얘기하고 막 이런 제 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중에 늙어서도 제 아들이랑 같이 하나 이렇게 해놓고 좋아하는 사람들 집 설계해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내랑 나이는 좀 저거 해도 그죠? 점점 젊어지면서 마음이 젊어지면은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성경사님, 청평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교토 삼굴. 지혜로운 토끼는 구멍 3개를 파놓는다. 옛날에 이게 중국에서 재상이 진짜 잘 나갈 때, 진짜 잘 나가고 있을 때, 식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식객들한테 돈을 받고 이제 막 밥을 주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어떤 식객이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이제 고든 소리를 하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 게 그거예요. 그럼 네가 한번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받아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 그 대신에 우리 집에 제일 없는 거를
그 사람들 돈 받은 걸로 사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그 빚 문서를 다 태워버리고 그러고 왔어요. 뭘 가져왔냐 했더니 그 사람들 빚 그 문서들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 가져온 거 뭘 사왔냐 그러면 의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보니까 재상님 집에는 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재상이 조금 있다가 황제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실권을 해요. 명예퇴직을 해요. 공고사직을 당하게 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아예 먼 산 위에서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분을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크고 있었는데 첫 번째 굴을 만들고 두 번째 굴은 그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지금 제 나라의 군주한테는 그러니까 미움을 샀으니 옆에 나라에 가서 그분한테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거기에서 중용하겠다 해서 그 사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 되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지금 왕이 또 후회를 하고 그러면은 나한테서 와서 우리 일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중요한 일을 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도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식객이 재상님한테 3가지 굴을 이미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제는 평생 편안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로 가셔도 편안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교토 3굴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보면 하나만 가지고 계속 평생 했다가 나중에 그게 끊기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피할 수 있는 모든 간에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늑대 대피용 모에게 이렇게 있어야 평생 자기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의 기회 조금 넘었는데 죄송하고요.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